여러분,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에 6월 17일 날 대책이 그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요, 규제 지역에서 빠진 곳 있잖아요. 이쪽은 90배가량 상승했다, 급등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책이 헛방이었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김포 지역의 일주일 사이 아파트 값은요, 전주가 0.0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1.88%였습니다. 1.88%. 그러니까 상승률이 90배에 가까웠습니다. 90배. 이게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초강력 대책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웃기는 소리하고 비웃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0.22% 올랐습니다. 0.22%.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12년 5월이거든요.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대급 상승률이 이번 주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0.22%라는 것은요. 그만큼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상승률의 속도입니다. 상승률의 속도. 오히려 6.17 부동산 대책이 있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가죠. 전국 상승률은 0.22였고요. 지금 서울 수도권 상승률은요 0.28입니다. 0.28.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게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상승폭은 가히 짐작이 가시죠.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질렀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0.28까지 오를 정도고 전국 집값이 0.22%까지 오를 정도니까요. 물론 서울은 전주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서울은 0.06%였고요. 전주가 0.07%였어요. 비슷했죠. 그렇지만 경기는요 0.39%까지 올라갔고요. 인천도 0.3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위가 수억대잖아요. 아파트 한 채에 3억 4억 하잖아요. 1%만 해도 엄청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0.39%도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하물며 김포의 집값이 1.88% 올랐다 하니 이거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는 거죠. 뭐 규제하려면 해라. 나는 나 홀로 올라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지금 김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지금 거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 같은 경우도 0.23에서 0.41로 상승폭을 키웠고요. 수원도요 0.26에서 0.5%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안산 0.74%, 구리 0.62%, 평택 0.56%. 장난 아니죠. 광주도 0.49%까지 올라갔어요. 수도권이 다 0.3 이상입니다. 지난주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인천이요 마찬가지입니다. 0.54%가 연수구입니다. 부평도 0.59%고요. 서구도 0.39%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대전이 0.75% 올랐습니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전주가 0.85%거든요. 세종은 1.55% 급증했어요. 1.55%. 청주도 0.46% 올랐고요. 이러니까 뭐 상승률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예, 이 보시면은 장난 아니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서울도. 예. 잠실 주공 전용 76제곱미터예요. 이게 직전 실거래가 최고가가 20억 8,300만 원이었는데 2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죠. 대치 엄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도 19억에서 19억 5천까지 5천만 원 올랐고요. 예. 84제곱미터는 21억에서 21억 5천 5천만 원 다 뛰었습니다. 목동 5단지 65제곱미터는요 14억 1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DMC 한양 전용 110제곱미터도 7억 8,500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야말로 시장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일단 또 규제책을 들고 나올 거다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그 거주 기간에 대한 연장 여기에 이제 핵심을 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요. 소득세를 올린다든가 임대소득세 예. 임대소득세 올리는 거 나와 있잖아요. 게다가 뭐 보유세를 올린다든가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거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양도세도 올린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지금 뭐 또 세금 폭탄으로 쉽게 말하면 조지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조져질까요? 시장 자체가 워낙 과열돼 있습니다. 이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M2가 3,000조가 넘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만 1,100조가 넘고요. 오죽했으면 SK바이오팜에 이게 청약하는 주식시장의 청약이잖아요. 여기에 31조가 몰렸을 정도예요. 돈이 지천으로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꺼내서 또 세금 폭탄 때리고 대출 규제하고 거주기간 연장하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왜냐고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어저께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발표를 했죠. 정부가. 기본적으로 주식에도 지금까지는 거래세만 물었거든. 거래세만요. 거래세가 0.25%였습니다. 이것도 0.3%에서 0.05% 낮춰진 거예요. 지난번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낮춰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낮춰진 거예요. 예, 그래서 0.25%가 돼 있는데 이제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지금 내게 하겠다. 주식 거래에서 이득이 나면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주지만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 20% 내라. 3억 이상 벌면 25% 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세도 앞으로 내라. 낮추겠지만 0.15%까지 낮춰요. 그럼 거래세도 내라. 소득세도 내라. 이게 뭐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1억 투자해서 4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2천만 원 과세를 안 하겠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소득세 과세합니다. 400만 원 과세해요. 400만 원. 여기에다가 거래세 또 과세해야 되잖아요. 0.15%. 그러면 21만 원이에요. 421만 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거래세만 내면 되거든요. 거래세는 뭐 많이 내면 35만 원 가량.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12배 이상 오른 거예요. 12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전업 투자자들 계속 주식 투자에 머물 수 있을까요?
20%에서 많게는 25%의 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다가 거래세까지 0.15% 계속 낸다는데 계속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일반 투자자들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들. 아이고 이제 주식도 그렇게 돈 많이 내면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중에 다른 시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이게 몰리게 되면요. 부동산은 지금 꼼짝 못할 거예요. 아무리 규제해도 규제를 안 하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에요. 예. 규제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때는 잠시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투자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세금 폭탄까지 때린다고 한들 현금 부자들에게는 그 세금 폭탄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은 끝간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갈 기세고요. 투자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규제 폭탄을 때린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맞게끔 둬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수요를 억제하겠다? 억제가 안 됩니다. 인간은 욕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든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이 돈이란 놈도 돈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망과 돈의 속성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돈을 부동산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